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이번 주에도 역시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지난 11일부터 13일간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었는데요. 뭐 성과도 있었지만 외교적 숙제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언론에서 별로 보도가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 대통령 해외 순방은 굉장히 큰 뉴스거리일 것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정작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이 따릉이 탄 뉴스, 네. 그리고 박명록에 남긴 글씨 이야기, 이런 거는 수십 개 본 것 같거든요. 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지 참 의아합니다. 혹시 기사를 그쪽 기사 위주로 본 거 아닙니까, 장원 씨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요? 네. 문제는 저도 지금 네. 이쪽으로 보수 저도 따릉이만 한건 본 것 같아요. 따릉이랑. 아니 저는 그냥 보이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제가 뭐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막전 막후에서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대. 유럽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의 주요 정상들을 상대로 백신 허브국으로서의 한국의 입지를 다지는데 외교 역량을 독일, 호주, EU 정상들과도 이번 회의를 계기로 코로나19 사태로 끊겼던 다자 대면 외교의 박차를 스가 일본 총리와 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아마 저는 중요한 게 G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 다 얘기해야 돼요. 다 얘기해야 돼요. 7개, 2개 캐나다, 더. 일본 7개 나라. 아마 경제적이나 이 서방에서 가장 유력한 7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뭐 몇 번 연속 초청을 받는 거면 그만큼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G7 하면 그룹 오브 세븐입니다. 7개 나라인데 그냥 그룹 우리는 그 정도 하면 돼. 그냥 그룹이라고 네. 불러도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IMF 국제통화기구에서 지정해 놓은 7개 아무도 반박 못할 선진국 이런 겁니다. 누가 봐도 선진국. 예, 누가 봐도 선진국이고 지금까지 호스트하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 몇 개씩 이렇게 부를 수 있었어요. 네, 초청. 이명박 대통령 때 초청받았을 때는 G20으로 넓힌 거죠. 네. G20은 너무 많고 G7은 좀 적어요. 네. 그래서 뭐가 나오냐. 작년 포린 폴러시라는 이 미국의 아주 권위 있는 외교 잡지에 Forget the G7. 폴겟? 예. Build the D10.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G7을 읽고 D10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자. 예, 요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잘 몰라서 예. 이번 G7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데요. 어허. 이번 정상회담은 G7으로 한 G7 플러스 3가 아니고 예. D10으로 한 겁니다. D10은 데모크라시이거든요. 10개국의 전 세계를 리드해 갈 만한 민주주의 선진국 10개를 꼽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7개 더해서 호주, 인도, 사우스코리아 이렇게 한국 3개 나라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이제 영국이 그리는 그림이고 예. 원래 이제 아틀란틱 카운슬이라는 미국의 싱크탱크가 만들어낸 컨셉인데요.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중요해지는데 이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나라로 호주, 한국, 인도를 꼽은 겁니다. 그래서 D10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G7 회의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몇 년을 거치면 D10으로 G7에서 D10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런 그림에서 한국이 초대를 받은 게 하나.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면 예. 미국이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백신 얘기를 자꾸 했잖아요. 예. 원래는 이게 인도 거거든요. 쿼드를 만들면서 호주, 일본, 미국 이렇게 해서 인도까지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인도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방역을 실패를 했죠. 방역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이 이건 안 되겠다 인도는.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에 대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1세기에는 총알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백신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총알의 생산 기지로 한국을 지목한 것이고 명실상부한 세계 10대 선진국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장점. 근데 이 정권에 가까운 분들은 왜 자꾸 남아공을 빼냐고요. 네? 남아공이 사진에서도 빠졌네요. 나오고 예. 지금 우리 대변님도 남아공 빼시고 근데 D10이니까? D10의 컨셉에서는 그렇습니다. 남아공도 이번에 초청 받아서 갔잖아요. 예, 근데 왜 그 얘기는 왜 안 하세요? 그것은 이제 영국이 영연방에서 영연방이니까 이제 불렀던 영국이 것 이렇게 같아요. 뭐 인도 뭐 호주를 부른 것이고 말씀하신 남아공은 제가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남아공 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접근 방법은 잘못된 네. 것 같아요. 우리가 G7에 초청 받았으니까 우리가 G8 국가가 됐어.
우리는 되게 지탱 국가 안에 들어가 예.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잘못된 것 같아요. 어허. 왜냐하면 2017년도에 초청받은 국가는요. 르완다 있어요. 칠레 있어요. 그럼 여기도 그러면은 G8, G10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건 분명히 국제 정치 역학 관계에 따라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분명히 불려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백신의 허브가 됐다라고 대통령께서도 자랑스럽게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원료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위탁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백신의 허브입니까? 대만이 그러면은 그 이런 휴대폰의 허브입니까? 거의 그냥 애플의 하청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너무 우리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대통령 너무 훌륭해.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언급 안 하겠지만 사진 조작 사건도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남아공 네.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안 벌여도 거기에 가서 우리 대통령이 그들과 같이 사진 찍고 회담하고 이런 것만 봐도 국민들 되게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정부에서 너무 그런 식으로 억지 춘향식의 광고, 이런 홍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사진 조작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였죠. 문체부가 처음에는 모두가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아하. 최초 사진. 예. 그런 다음에 좀 더 부각할 때 한 번 더 이제 사이즈를 늘려서 남아공을 자른 건데, 그래서 애초에 첫 번째 사진은 다 올렸다. 그래서 예. 조작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걸로 보이나 아하. 이제 부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나 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 대변인입니까? 아니, 제가 팩트를 그건 체크해 주신 거고. 팩트니까 예, 처음에 그 일본도 보니까 스가 총리가 맞아요. 맹가에 중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에 있다 보니까 숱다 잘려가지고 우리 주요 정상들이 다 없어졌어요. 엉뚱한 정상들이 있는 모습이 있는데 막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네, 뭐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성애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D10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론의 보도 방향은 좀 달랐습니다. 네. G8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좀 언론의 이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일본의 반대로 좀 무산됐다 이런 보도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런 걸 이제 보고 나니까 더 막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일반인으로서는 좀 들기도 하던데 만약에 G8으로 간다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G7이 에이스로 변할 가능성은 제가 말씀드린 적은 이제 벌써 작년 재작년 얘기고 그것을 언론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D10으로 가는데 걸림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뭐 좀 복잡한 얘기지만 드리면 영국이 브렉시트라고 해서 이제 EU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글로벌에서의 권한을 갖고 싶어서 EU의 대항마로 한국이랑 호주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G7을 D10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태리하고 프랑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왜 걔네들 껴주냐. 우리끼리 해야지. 어허. 자기들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는데 미국을 포함해서 흐름이 D10으로 가고 있다. 미국이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렇게 지위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네. 뭐 일본이 반대하고 안 하고는 지금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미국 지금 전 세계에서 일본의 위상이 10년 전하고 사뭇 달라져 있기 때문에 예, D10으로 가는 과정에 있고 뭐 장담하는데 3년 안에 G7은 D10으로 바뀔 겁니다. 자, 백신 외교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은 좀 있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번 정상회의 통해서 미국이 좀 부각되는 모습이었고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압박, 견제 이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 중국 관련된 부분은 좀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공동 성명에 A4 용지로 한 40장 가까이 되는데요. 네. 그 대부분 내용이 중국 견제입니다. 가장 첫 문장부터 자유롭고 열린 사회와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하. 중국과 반대되는 일부러 내용이죠. 그런 용어를 썼을 것 같아요. 신장지구의 인권 문제, 홍콩의 자치권 문제, 대만 해협 문제, 코로나19 기원 조사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중국에 인감해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네. 중국이 지금 야심차게 추진 중인 경제 영토 확장 사업 1대1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네. 더 나은 세계 재건 이런 구상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중국 측은 즉각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참 중국을 참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이기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중요한 나라입니다. 자, 우리의 좀 입장이 좀 곤혹스러워요. 미국도 필요하고 중국도 무시하지 못하겠죠. 청와대는 뭐 특정국을 겨냥한 거 아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었는데 우리 중국하고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미국과는 좀 거리 두고 중국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어요. 맞습니까? 그 이야기는 또 뭐 가짜 뉴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상징적으로 예.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쿼드에 좀 참여해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쿼드에 참여 못하겠어 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한미 동맹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작년인가요? 그 중국의 외교부 장관이 와가지고 대통령의 이 팔꿈치를 툭 쳤어요. 쳤어요? 외교부 장관이 어떻게 다른 나라 국가 원수의 팔꿈치를 반갑다고 툭 칩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청와대 해명이 더 가관이에요. 예. 친분 관계를 그거는 표시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아, 예, 예. 이게 말이 됩니까? 해방 이후에 60년 동안 미국과 동맹 관계를 함으로써 정말 세계 한 10대 국가로 발전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중국을 무시하고 버릴 수는 없지만 한미 동맹 관계를 좀 더 강화하는 게 우리나라 국익에 더 부합하지 않느냐. 네, 전승절에 열병식 참석해서 이 한중 관계를 박근혜! 땡기려고 하다가 망쳤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 정당이 갑자기 저렇게 대변인 잠깐만. 대변인. 당혹스러워요. 대변인. 넥타이 색깔도 그 색깔 같은데요. 그 이게 당혹스러워요, 진짜. 탄핵당한 정권과 이 촛불 정권 비교하지 마세요. 아니 탄핵당한 네? 정권이 한 일이 아니라 그 정당이 만들어서 한 일을 이제 아니, 그거 전승절에 겨우 수습해서 대통령이 여기까지 갔지. 왔는데 겨우 했는데. 예, 그런데 뭐 중국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저는 예.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D10 데모크라시 10인데 네. 이 데모크라시가 포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중국의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고요. 네. 경제적으로는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배격하는 것, 그리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을 빼놓고 뭘 좀 해볼 수 있을까를 짜는 그림이 또 D10이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덥석 물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이 9개국은 그래도 중국과의 교역량이 우리나라처럼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약속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대국이 되더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나라는 눈치를 봐야죠. 눈치를 당연히 보고 적절하게 그 중간에서 외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열병식에 막 이렇게 참석하는 대통령 말고 이런 것에서 여기 가서는 좋은 말하고 저기 가서 좋은 말하는 그런 좀 이 외줄타기를 잘하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데. 그쪽 치는 건 어때요? 그 외교부장 사람. 그건 뭐 예. 그런데 이제 다음번 대통령으로 나오실 분들이 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지 아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무턱대고 분이 열병시장과는 좀 안 맞다. 유난히 지금 걱정이 되는 분이 한 분 생각이 나네요. 누가 걱정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걱정되는 홍준표 게 대표만 해도 잘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홍준표 말고 누가 걱정? 수사 전문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촛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중국 가셔가지고 혼밥도 하시고 그 한 대학에 가서 중국은 큰 산이고 한국은 작은 봉우리다, 이러한 자기 비하적인 얘기 안 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수사 전문가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저 지- 윤석열 편 질문한 아니에요. 거, 질문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 윤석열 편 아닙니다. 예. 자, 하여튼 뭐 외교 부분은 정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잘해야 되고 저쪽 잘해야 되고, 특히 미국, 중국은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될 나라 두 나라거든요. 그럼요. 뭐 그건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잘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G7 정상회의 결과 뭐 많이 언론에 보도는 안 됐지만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전막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그냥 짧게 올림픽 해요 말아요? 한다고 그러던데요? 참 무책임하게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이 일본 올림픽 개최를 줄기차게 찬성을 해오셨고 심지어는 아니, 짧게 얘기하라고 그러나 짧게 얘기했더니 뭐 길게 하세요. 계속 해도 돼요? OBS